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4월 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대한민국 1%와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67화가 방송됩니다. 아이 졸라.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요 지금?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투표하고 온 그게 뭐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금요일 날 투표하는 외절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의 심장 대구에 사는 박절레입니다. 네, 여러분, 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야. 물론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투표하고 온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아니 많지는 그리고 않을 수도 있겠다. 투표하면서 되게 고민하셨다면서 누구 찍을지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이번 투표가 또 확실히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투표였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 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모 안에 정중하게 여러분들. 찍을지 약간 삐딱하게 찍을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그 재외국민 투표가 어려운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 투표소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뭐 비행기 타고 갔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싱가포르이 그럴 수 있나요? 싱가포르는 투표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전역에. 아. 하지만 이제 싱가포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네,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기는 사실 재외국민 안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없죠,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지금 우리보다도 가깝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동네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유, 우리 함양은 버스 대절해서 가야 돼. 아니 이거 너무 함량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함양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함양에서도 되게 꼴짝이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외국민 투표율이 거의 80%에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저희가 보통 금요일에 업로드 하는데 이번 주는 최대한 목요일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볼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목금이 사전 투표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바로 투표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러고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재외 국민이 혹시 많지 않으실까? 아, 그럴 수 있죠. 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 빨리 재외 국민 네네네.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도장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럼요. 다들 자기 그 인감 도장 가져가야 되는 아이고. 것도 모르신 거 아니죠? 근데 모르시는 자기 분들 인감 있는 것 도장, 같아가지고. 네, 가져가야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투표하러 갈 때 다른 신분증 안 되고 여권만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들고. 그리고 들어갈 때 신발 벗어야 된다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거. 아, 네. 그러면 그건 뭐 예의가 아니지. 아이고. 자기 신발 신고 들어가는 네. 거는. 또 그런 거를 뭐 네, 그래서 이제. 신발 신고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왜, 없겠죠. 네. 설마. 네,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네. 한 번도 안 해본 티 내지 마시고. 그렇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번에 투표하고 와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제 SNS가 이제 스레드라고 이제 요즘에 또 새로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 SNS. 발음 좋은데요? 스레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근데 여기 연동이 돼 있어서 제가 뭐 인스타나 이렇게 올리면 거기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스레드는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 봤자 뭐 제가 뭐 많이 올리지도 않지만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태그를 건 게 아니라서 간혹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거나 뭐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재외국민 투표를 하면서 그 태그를 그 투표로 올려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하트를 눌러주거나 이야. 댓글을 달아주셨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악플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어머,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쪽인 것 같아요. 상대 쪽인 것 같은데 와서 정말 대놓고 욕을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정말 그런 비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난 댓글이 달려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좌파는 왜 티를 못 내서 안달이냐 그런 댓글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티를 낼 거면 제대로 내던지 은근히 내는 건 뭐냐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티를 더 내야 되는 건가 안 내야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다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뭘 해도 욕먹는다. 뭐 그런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게 제가 이제 그 투표소 앞에서 뭐 제1국민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손목에 파란 손수건을 메고 가서 엄지척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원한 여름이 연상되고 지금 날씨에 딱 그렇죠, 맞는데요. 그렇죠. 네. 무슨 대파 그렇죠. 같은 것도 아니고. 덥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들 투표하자 우리 승리의 대한민국 해서 이제 엄지척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태그로 나를 위해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올렸습니다. 너무나 애국적이고 딱 맞는 말인데. 그렇죠. 이제 네. 나를 위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투표를 하겠다. 김민종 씨 노래 생각나네요. 나를 위해.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런 나서 노래가 다시 있었거든요. 보면서 내가 이제 이게 티를 덜 낸 건가 많이 낸 건가. 혹시 뭐 좌파를 나 위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혼란을 줬나 내 잘못인가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혼란을 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근데 아무도 아니잖아요. 난 정말 아무도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와서 댓글을 성실하게 달아주는 거예요. 막 온갖 막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길게 썼어요. 뭐 니네 자식도 괜찮니? 막 이러면서 뭐 해외에 산다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성실하게 악플을 다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나는 너무 대충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래서 오늘 방송에 또 듣는데 그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그래요? 그 스레드에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그쪽이 한창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그런 SNS들 중에 하나여서 그런지 지금 거기서 난리 났다고 이제 그런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남들이 말하는 거에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악플들을 막 보니까 순간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막 그 기분도 나쁘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분도 진짜 대놓고 그냥 욕을 해요,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뭐 잠깐 이제 그러고는 뭐 워낙에 난 또 별로 남 얘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럼 나도 이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 일일이 신고하고 블록하고 했죠. 네. 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멘탈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 인증 올리실 때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 많이 됩니다, 그거. 저 예전에 한참 댓글 부대 활동할 때. 네? 국정원 출신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대표님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한참 댓글 많이 쓰고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그런 거 해달라고 막 요청하시기도 하셨고 해가지고. 그 회사 대표 뭐 아프다고 할 때 가서 괜찮냐고 하고 뭐 이랬다는 그분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네. 가면은 정말 딱 봐도 이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뭐 이게 뭐 엄청난 뜻이 있어 썼다기보다는 일부러 정말 그들이 와서 몰려와 쓴 그림을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뭔가 정말 그 애를 누르고 싶은 마음과 막 뭔가 하나라도 막 뭉개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문자를 쳐다보면서 뭐 어떤 말을 해줘야 답글을 달면은 이 애가 힘들어할까라든지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도 그런 문구를 보면서 혼자 막 가슴 아리 했던 시절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내 거에 그런 식으로 달면은 이게 뭐 말은 신경 쓰지 마라고 하지만 절대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좀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그 올리실 때 특히 스레드는 진짜 조심하셔라. 왜냐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몰려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외 국민이 좀 더 심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수가 적으니까. 근데 뭐 사전투표나 본투표 때는 그 올린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화력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와서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라 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근데 굉장히 제가 또 기분이 좋았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얼굴 비판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얼굴 사진, 왜냐면 내 SNS니까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막 뭐 관상이 과학이다, 뭐 중국인이냐, 아이고. 뭐 하면서 뭐 아무튼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워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계열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냐면 필터를 써서 이빨이 괴상하다라고 해놨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약간 그 햇볕이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약간 얼굴에 그늘이 지게 찍히긴 했는데 전 필터는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필터 같은 거는. 근데 또 필터 쓴 사진 올렸다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안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감사하다. 하지만 필터 쓴 사진 아니고 원래 얼굴이다라고 댓글을 달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되신 분들은 눈이 뭐 이상하신 분은 아니네요. 못생기신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화를 못 냈어요. 화를 못 냈는데 근데 이제 필터를 썼다는 거로 공격을 하시길래 그래, 나 필터 안 썼는데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야 되나 좋아요 눌러야 되나 하다가 저분이 뭔가 약간 참았습니다. 필터로 장난친 것 정도로 못생겼거든요, 좀. 이 명예훼손에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근데 조심해 주시기 그분의 바랍니다. 표현이 좀 되게 와닿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일부러 저렇게 얼굴을 망가뜨려 놓은 그런 식으로 정도로 못생겼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에. 혹시 그 댓글들 근데 아무튼 아이디 이제- 옥절아 아닙니까? 그분이 옥절했나요? 제가 다 일일이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일이 다 블럭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무튼 중국인 같다는 또 댓글도 되게 많아요. 뭐 짱깨니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제 그 중국 중국과 비하 아닌가요, 연결시키려고. 이거는? 저분은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데 사실 중국 여자들은 되게 미녀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물론 중국에서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해외에서 여자들 보고 중국인 같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칭찬으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감사했죠. 그래서 해외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 일본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통은 친구들이 여행 가면 중국인이냐고 먼저 많이 묻는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중국인인 거 싫은데 근데 이쁜 애들한테는 그게 중국인이냐고 묻는 거였었군요.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좀 매너가 없거나 뭐 예쁜 얼굴이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저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일본인이냐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칭찬의 글을 많이 받았다. 양쪽 진영에서 되게 칭찬의 댓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아니 뭐 중국인 같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시더라고. 뭐 중국인 158%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숫자는 네, 멋져. 그래서 지금 나보고 중국 미녀 같다는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감사한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사전 투표가 토요일이었고 목금이니까 서둘러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 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대한 사전 선거 날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그 1%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사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대한민국 1%니까요.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빨간당의 후보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저 모르게 단일화가 됐던 건지. 김수문이라는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개명까지 하시면서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왔구나 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수문이라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우리 외절애님은 10대이셔서 이번에 첫 투표이시는 거죠?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직도? 네. 아하, 아직 생일이 안 지난 10대였군요. 네, 아이고.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네. 하시는 거죠? 좀 뭐 별로 필요 없네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
사전 투표. 이게 사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에. 아, 투표권 없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사전 투표인가요? 예, 그럼요.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직 없는 사람들이 사전에 하는 투표. 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전 딱 들고 가서 사전을 왜 들어? 저희 끼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헛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랑 외자라님이랑 같이 아는 친구분이 저 아닌가요? 저희가 예전에 아닙니다. 아는 사람, 최근에 아는 예전에 알던 분이 우리가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보고 그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분이 저기 그게 뭐야님을 먼저 알게 됐고 그게 뭐야님을 이제 어디서 알게 된 상황이었었고 그 뒤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저랑 또 이제 만나게 되면서 또 그 친구가 저랑 약간 어떤 같이 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네 둘이가 친구인 이유를 알겠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 있는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왜 이랬더니 되게 비슷한 유머를 구사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어디에서 도대체 웃어야 왜 되는 그러는지 건지 자기는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서 근데 정말 특이하게 둘이서 너무 막 깔깔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웃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왜 웃긴지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둘이 잘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리호미님이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내리호민이 요즘 이분도 활동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수의 심장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한복판에서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대구 TK에 사시는 분이구나. 또 험한 길 가고 계시는 분이다 해서 그런 동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네, 접니다. 그렇군요. 네. 네, 드디어 밝히시는 거군요. 네, 제가 또 아이디를 하나 새로 팠습니다. 네. 근데 막 은근 아니, 그러면- 안 밝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밝히고 말았네요. 굳이 또 이 댓글에서 밝힐 건 뭡니까? 아니 그럼 궁금한 건 왜 갑자기 또 정주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64화에서 여기까지 주행을 마쳤다. 즐거운 주행이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유익해서 유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한마디를 하면 10마디가 돌아올 정도로 멀미가 날 만큼 유익하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익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평화를 빕니다 진짜 평화를 빌어요 제가. 우리처럼 네, 무익하기도 그래서- 쉽지 않죠. 사전 투표에 사전 들고 가고 이런 거. 아니 근데 투표권 없는 사람이 가서 사전 투표하는 그 이런 속에서 거. 평화를 찾으셨다는 게 저희가 그 보물처럼 숨겨놨었거든요 그 평화를. 이야, 그랬나요? 네. 거의 도깨비급으로 숨겨놨죠. 우리 예전에 그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제가 고이고이 어. 접어서 숨겨놨었는데 그걸 찾으셨다고 하시길래 이분도 평화 몇 개나 숨겨놓으셨나요? 뭐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예. 좀 오래전에 숨겨놨던 거라 가지고 저희가 방송 시작할 무렵에 좀 제가 좀 숨겨놓기도 했었고 근데 아무튼 거기서 그걸 찾으셨다고 하니까 이분도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이런 무익의 평화를 찾으셨다니까 또 저희도 기분이 좋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왜 기찬아님께서 되게 유익했다고 한 말씀 하셔가지고 되게 그럼요. 힘든 생활 저희가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하셨죠. 자기가 망언을 한 것 같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가르마이몽미님께서 제가 소문이 김수 비밀보장에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왔던 방송의 회차를 적어주시면서 듣고 오라고 이쯤 돼서 들어야 된다고. 구독자님들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회차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이분 누구신가 이분 정말 좀 압수수색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네, 사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보내드릴까 했는데 이건 커피가 아니고 압수수색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가르마 이모미는 절대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우린 그 누구도 그 회차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이정땡님 같은 그거 그때 한동안 미친 듯이 듣다가 까먹고
좋습니다. 그 네네. 방송조차도. 그거를 또 그래서- 들춰내시네. 아, 정말. 네네. 그래서 이제 기차님도 한번 들어보셨는데, 이정택 코스 포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다들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몸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와. 이제 사묘님은 뼈다귀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야. 이 가래 떡볶이보다는 할머니 뼈다귀가 더 낫다고 하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거기에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란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왜 이렇게 된 지금까지.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거 댓글 달아서 했을 때 정말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없었어요.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댓글 바로 달아주시고.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작년쯤에 한번 이렇게 댓글로 의견 받겠다 했다가 사람들 갑자기 빠져나가는 바람에 근기어가 됐었단 말인데. 야.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댓글을. 세상에 오고 있나 봅니다. 진짜. 오래 하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군요. 네. 오늘 저는 네네. 낮에 어떤 우리 방송을 알고 계신 어떤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요? 네, 그분께서 한참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뭐 언제쯤 다음 주쯤 대구에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 방송은 뭐 잘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오늘 밤에 녹음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뭐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셔서 깜짝 놀랐는데 참 꾸준히 오래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참 끈질기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칭찬인가? 뭔가 이 말투는 뭔가 제가 한참 생각한 거죠. 끈질기다. 제가 이 봤을 표현은 때 너네가 못 끝내면 나라도 끝내주겠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긋지긋한 것들 이런 뜻인지 끈질기다라는 것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제가 순간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이제 최대한 듣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좀 그만해라 뭐 이런 게 아니실까. 좀 당황을 했더니 제가 당황했더니 조금 수습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구독자 늘어나서 최욱을 능가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또 우리 경쟁이 될 만한 어떤 방송을 언급하신 경쟁하지. 거죠. 그렇죠. 거의 우리랑 구독자가 비슷한.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자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색하게 하하하 하면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뒤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로 끈질기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또 댓글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방송이 아니요. 네, 그건 안 제발요.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사전 투표 하실 분들 꼭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목금 동안에 사전 투표 꼭 하시고 토요일에는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무익한 본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벌써요. 네, 오늘은 스레드에 올리면 안 되는 작품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시원한 여름이 이런 연상되는 거 작품. 더우신 위험합니다.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저도 이 내용을 대충 알 것 같았는데 이게 되게 많은 패러디를 낳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영향을 받은 작품이 참 많구나 싶었는데 우선은 배경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다음날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선물을 받을 리 없는 너무 가난하고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옷도 굉장히 남루한 남매입니다. 이날조차도 엄마는 일을 하러 가셨고 이 남매는 창밖을 보면서 다른 집에 트리를 만든 집 또는 선물을 주고받는 집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바깥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를 연이어 말을 한 거죠. 근데 또 한편은 빨리 엄마가 일 마치고 오시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고 그것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근데 그런데 저 집들은 참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부러워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옆집은 더더욱 힘든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그 할머니는 가난할 뿐 아니라
손녀와 단둘이서 사는데 손녀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뭐 가난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우리 손녀만 병을 나을 수 있다면 그것만이 소원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매도 알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고민해 주었던 거죠. 자기들도 가난했지만.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참 남들은 다 좋다고 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참 너무 걱정이다. 우리 손녀가 혹시나 더 몸이 안 좋아질까봐. 근데 이 녀석이 요즘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파랑새를 보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고 자꾸 말을 한다. 도대체 얘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또 할미된 입장에서 뭐라도 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파랑새를 어떻게 구할 수 없겠니 얘들아 하고는 이 옆집에 온 거예요. 나머지 집들은 부유하고 또 이런 남루한 분들을 별로 집에 받아두지 않는지 두 집만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내가 옛날부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걸 너한테 줄 테니까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네가 좀 해보겠니? 라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아주 특이한 모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모자에는 뭔가 단추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 단추를 돌리면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예? 그런 게 있었어요? 했는데 그래 내가 이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한번 다녀와 주겠니? 어디로 가든지 간에 파랑새만 있다면은 좀 구해다 주겠니? 우리 손녀에게 꼭 파랑새를 보여주고 싶다. 그 아이가 저렇게 힘겹게 파랑새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할미된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 한번 희망을 품어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와 너무 신기해요. 알겠어요. 라고 했고 남매가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모자를 쓰고 드디어 용기 있게 버튼을 돌렸어요. 정말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고 여동생과 손을 꼭 붙잡고 전혀 낯선 세계로 도착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옷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멋진 옷으로 바뀌어서 마치 파티에 초대받은 것만 같은 옷을 자기들이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와 신기하다고 옷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무슨 공주님과 뭐 병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았더니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강아지와 옛날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고양이와 그리고 내가 예전에 참 좋아하던 빵이랑 뭐 그런 녀석들이 이곳에서 공주님을 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도대체 뭐예요? 했더니 공주님께서 이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모자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구나. 이것은 너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수많은 것들이 여기 있어. 사라진 것들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여기는 바이든 날리면 그런 곳이야. 어디 사라진 것은 절대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요? 그런 곳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강아지, 고양이, 빵 뭐 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얘기했는데 그래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 모험을 떠날 거니? 라고 해서 저는 옆집 할머니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구나 하면서 이제 같이 먼 길을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모자에 있는 버튼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했더니 그래 항상 있지. 다만 너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만 우리는 나타날 수 있단다 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 그 외에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따로 존재하고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단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더 많이 간절히 생각할 걸이라고 하면서 그냥 너무 기쁘고 그 품에 안겨서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뵐 줄 몰랐는데 정말 많이 생각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렸던 거죠. 그러고 문득 돌아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새를 보았더니 파랑새인 거예요.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될 줄이야.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우리 옆집에 할머니께서 여전히 좀 가난하시고 그 손녀 생각나세요? 그 예쁘던 애가 지금 병을 앓고 있어서 맨날 콜록거리는데 걔가 파랑새만 보면 낫겠다고 하는데 혹시
혹시 그 아이에게 이 파랑새 좀 보여줘도 될까요? 했더니 그럼 당연히 그래 너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하고 파랑새를 주셨어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옆집 아이는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이제 파랑새를 갖고 가면 되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가 곧 끝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파랑새를 데리고 나왔는데 장면이 바뀌자마자 파랑새가 잿빛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그 색깔이 그냥 잿빛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도착한 세상이 뭔가 밤의 세상처럼 어두컴컴하고 막 무채색의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파랑새가 언제나 파란색이 아니었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세상인가 보았더니 커다란 열쇠를 든 어떤 마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 했더니, 너희는 찾는 것이 있구나. 찾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준단다. 너희가 찾아 헤매는 것을 이 열쇠로 열어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두려웠지만 한번 그 열쇠로 어떤 세상인지 이제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열쇠에 해당하는 문을 찾아서, 이 문도 아니고 저 문도 아니었지만 드디어 그 문을 찾아서 열게 되었는데 엄청 많은 파랑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어딘가에 있었구나, 그것을 찾을 때까지 열지 않았을 뿐이구나 하면서 그 문을 열고는 막 파랑새를 이제 잡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막 너무나 신나게 너무나 활기차게 날아다녀서 잡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새니까 당연히 나무 쪽으로 막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떡하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나무 할아버지께서 바로 화를 내면서 너희 바로 인간이란 종이구나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인간 맞아요 했더니, 너희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아라. 너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까지, 너희의 모든 어른들은 우리 나무에게 도대체 뭘 했느냐, 나무를 심은 인간이 맞느냐, 나무에 도끼를 댄 인간이 맞느냐, 근데 어디 감히 지금 나무 세상에 왔느냐 하면서 깜짝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도 얘들이 맞아요, 저희 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했는데, 어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뭘 찾는다고 지금 당석 가지 못할까 하면서 다른 나무들을 막 깨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무들이 막 험상궂게 화를 내면서 인간이 왔다고 이씨 하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거기 있는 파랑새에게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 채 도무지 나무에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고 나무에게 막 사죄드리고 정말 인간의 그간의 횡포에 대해서, 이 인간이 너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물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너무 무서워서 다음 세상으로 모자에 있는 단추를 넘겼는데 엄청 부자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지 하고 보았더니 호화로운 것들, 뭐 보석이 박힌 의자, 정말 화려한 것들로 둘러싸여진 정말 명품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진귀한 음식들, 정말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접시, 컵,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이제 바라보았는데, 그 의자에 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먹고 싶고, 허기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자들은 저 비싼 의자에 앉기 위해서 평생을 썼는데, 저 의자에 앉은 자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한없이 게을러진다. 저들은. 그래서 이제 너도 여기 앉으면 아마 다른 일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 나는 지금 파랑새를 찾으러 왔는데 내가 저기에 앉아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곳도 내가 찾던 곳이 아니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세상으로 갔는데,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은 뭐지?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보았더니 미래라는 거예요. 여기는 미래라는 곳은 뭐지? 하고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무엇이 될지 꿈꾸는 대로 되는,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떤 미래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지? 근데 거기에도 파랑새는 없었기 때문에 파랑새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한없이 헤매었어요. 그럼 이제 과거로 가봐야겠다. 파랑새는 과거에 있을까? 미래에 있을까? 하다가 또 한없이 이제 과거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쁜 사람이 있는데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아직 처녀이던 시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네 정말 예쁘다 하면서 이제 다가갔는데, 어머 얘들아 안녕 하고 이제
어떤 누나 같은 사람이 막 반갑게 맞이했어요. 엄마 하면서 했는데 얘들아 참 예쁘구나 하면서 나도 나중에 너희 같은 아이들 낳으면 좋겠다라고 엄마의 정말 꽃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엄마도 우리를 낳기 전에 고생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쁘셨구나. 정말 고우셨구나. 근데 참 우리를 키우고 가난에 찌들어서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맨날 일하러 가셔야 되고 지금 참 많이 거칠해지셨는데 옛날엔 정말 누나처럼 예뻤구나.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파랑새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이제 계속 헤매요. 그리고 보았는데 또 이번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우리로 치면 삼신 할머니에 해당하는 어떤 뭔가 요술 할아버님 같은 분이 모래시계 같은 걸 들고 자 이제 다음번에 태어날 아기 하면서 어떤 배를 타고 그 아기를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건네주는 그런 광경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저렇게 별처럼 있다가 하나하나 우리 세상으로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파랑새를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과거와 미래와 현재 중에 어디 있는 거야 파랑새는 하고 이제 무척 애를 먹고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지금 나를 다 새버렸네.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같이 다니던 아까 그 요정님과 그 강아지와 고양이와 빵 병정이 이제 우리는 오늘 밤이 지나면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린 빨리 가야 되고 어떡하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보고 싶으면 또 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파랑새 어떡하지? 하고는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맨 첫 장면처럼 어떡하지? 다른 집들을 참 부러워하던 그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처럼 그들은 가버렸네. 이제 그냥 우리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고는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있던 맷비둘기 새 장 안에 있던 새가 가만히 있어봐. 얘가 원래 색깔이 좀 이랬나? 하고는 새 장 문을 열자마자 이 녀석이 갑자기 휘리릭 나는데 분명히 파란빛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파랑새였잖아 하면서 깜짝 놀라서 우리 집에 있었네 하고는 그 파랑새를 할머니 하고 이제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어느새 일을 다녀온 엄마도 얘 무슨 일이야 하고는 엄마도 할머니도 그리고 아픈 아이도 모두가 목격하는데 파랑새를 목격한 거예요. 우리 정말 본 거 맞지? 파랑새 맞지? 라고 했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아픈 아이가 기침하던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 장면을 보더니 마치 자기가 간절히 염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기뻐했고 정말 나을 것만 같은 그 아이의 희망찬 표정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것만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날아가는 파랑새를 보면서 아픈 아이, 할머니, 그리고 이 주인공 두 남매, 그리고 일 마치고 돌아오신 엄마는 하염없이 그 파랑새를 바라보고 우리 근처에 파랑새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모든 세상에 가보았지만 살던 세상에 파랑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란색 안경을 그렇죠. 사줬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화를 듣다가 잤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서 이게 그 어린 왕자에서 그 수많은 곳을 가듯이 이별 저별을 가듯이 그런 이야기가 여기 근데 있었나? 이게 어린 왕자는 구성이 아주 탄탄합니다. 아주 탄탄한데 이거는 아주 허술해요. 집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자꾸 엉뚱한데 갔다 오는 거죠. 스토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보고 파랑새라는 동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잖아요. 이걸 직접 안 읽어봤을 수는 있지만 알고는 있을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작가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동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잘 모르기도 하니까. 근데 아까 박절래님이 표지를 보여줬을 때 보니까 모리스 마테를링스라고 작가의 이름이 써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작가가 있었겠지 난 몰랐겠네 하고 이제 봤는데 이분 대충 쓰셨네. 대충 쓰셨네요. 구성이 너무 허술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집에 있었다, 뭐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임팩트도 약해요. 사실 보니까 그 파랑새를 찾는 이유가 옆집 아이가 보고 싶어 했던 건지 몰랐거든요. 사실 그냥 파랑새를 찾으러 갔다가 집에 와보니 우리 집에 있더라. 사실 이것만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옆집 아이인 것도 좀 허술하다. 이 구조상, 이야기 구조상. 그렇죠. 그 주인공의 어떤 희망과 꿈 이런 걸로 써야 됐어. 근데 이제 뭐 옆집 아이. 근데 또 낳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파랑새를 본다고 해서 애가 어떻게 낳겠어. 파랑새를 짝사랑하던 아이였나? 그럼 차라리 옆집 오빠를 좀 데려와 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근데 그 옆집 오빠 우리 집에 있었는 거지. 교회 오빠, 그렇지. 교회 오빠. 근데 이 비슷한 구조가 참 많은 게 뭔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사나이에게 뭐 부처님, 보살 어떤 사람을 이제 찾아 헤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했더니 뭐 그 부처님이 맨발로 계시고 뭐 앞서풀 풀어헤치고 머리도 이렇게 좀 산발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막 온 세상을 돌아다녔대요. 산꼭대기도 가보고 막 물가에도 가보고 그리고 막 한참 세월이 막 3년이나 지나서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 저 왔으니까 어머니께서 누워있다 아들 목소리에 누워있다 바로 일어나서 머리가 풀어헤친 채로 앞서풀 풀어헤친 채로 맨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셨고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이었구나 뭐 깨닫는 장면. 그러니까 참 이 구조는 참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막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내 곁에 있었더라. 또는 뭐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뭔가 좀 이 작품이 모티브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따라했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거는 근처에 있으나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참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모자가 되게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이 가난한 할머니가 정말 아끼던 모자가 있었어. 근데 이거 왜 아직까지 들고 있었죠? 이거 팔아서 약값하면 되잖아. 그렇네요. 이미 할머니 집에 있었네요. 중요한 거. 이렇게 귀한 거를 갖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 본인이 다른 세상을 가서 찾아와도 되잖아. 팔 수 없는 명품이었던 거 아닐까요? 통일교에서 받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거 교환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처에 가서 교환을 보통 주고, 그래서 100만 원, 더 200만 좋은 원. 명품으로. 그럴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버클도 크게 달리는. 그래서 파랑새랑 교환을 한 겁니까? 아니, 파랑새는 못 잡았죠, 결국에는. 파랑새 대신에 명품 백을 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곧 또 좋은 데 가시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파랑새는 못 잡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고는 이제 명품을 받아서 이제, 약을 아니면 얘들을 지어서. 지금 엄마도 돈 벌러 나가는데 얘들을 잠깐 나가게 한 거 아닐까요? 집을 비게 하려고. 집에. 근데 왜 집에 있는 파랑새 못 본 거죠, 할머니? 집에 있는 파랑새 가져가던지 그러면. 아니, 그러는 사이에 할머니가 색칠을 한 거죠. 3개. 왜 그러는 거죠? 할머니 왜 그래야 되는 뭔가 거죠? 정치색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원래 그게 빨강새였군요. 빨강새였던 걸 파랑새로 바꿨군요. 뭔가 좀 이렇게 확장하고 마음에 안 싶었던 들었던 거지. 네. 빨강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많이 힘드네요, 오늘. 그리고 이게 모자를 오빠만 썼잖아요. 오빠만 썼는데 그 동생도 갔다 올 수 있었잖아. 네. 손잡고. 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할머니면 나는 이거 여행 상품으로 팝니다. 내가 손잡고 누구든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 이야,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지금 경제성이 엄청 높습니다, 이거. 이야. 하룻밤에 아주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이게 손잡고 가면. 아니 내가 봤을 때 그거네. 다른 세상을 간 게 아니야.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뭐 비행기 타고 다른 세상 여행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난 적도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조금 그런데 데려다 주는 것처럼 뭐 애가 이렇게 모자에 버튼을 이렇게 돌리고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모자에 버튼 누르면 앞에 빔 프로젝트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막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카메라 장난감 카메라 이렇게 딸깍딸깍 그렇죠. 하면 앞에 그럼요, 사진 그럼요.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앞에 지금 그런 거- 가상현실 화면이 있었구나. 버튼 누를 때마다 이제 바뀌는 거지. 이거 이거 그거네 이거. 안경. V 보고 VCR. VR 안경이네요. VR 맞아, 안경. 그거 낀 사람들 보면 뭐 허우적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진짜 옆에 사람이 있어 봐. 할머니가 그걸 갖고 계셨구나. 그럼. 요거 사업성 있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그거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 요거- 같이 가는 거는 뭔데? 그 옆에는 못 가는데 쓴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옆에서 그냥 계속 서 있었는 거지, 계속. 그냥 안 갔어. 근데 이 쓴 사람은 같이 그렇지, 간 걸로 생각해요. 오빠는 계속 거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지, 오빠는 여기 좀 옆에- 봐, 오빠치야 했는데 동생은 계속 뭐라 하노? 동생은 왜 저래? 이러노? 이렇게 안경 쓰고 자기 혼자 왜 저러나 하고 있었던 거지. 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거를 큰 돈 주고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테스트 해본 거네, 이 오빠한테. 일단 동네한테 먼저 해보고 얘 어, 넘어오니까 해보고. 이거 이제 출시해야겠다. 괜찮네. 이제 요거 이제 팔면 되겠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항상 끝을 내야 아픈 사람이 되니까 낫는다는 거 이런 교회 같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녀 그렇죠, 아픈 그렇죠. 척 딱 해놓고 안 아픈데 사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색깔 내가 바꿔놓고. 약값을 벌어야 돼서 그런데 요거 한번 하면 얼마만 주면 내가 싸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 이야.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 돈 벌어서 알뜰폰 같은 거 이제 사업하시고. 그렇죠. 그러고는 야 거리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들어오는구나. 왜 파랑새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배경을 바꾸니까 이게 파랑새가 아닌 게 된 거잖아. 이게 이제 맞네, 그래. 1번 배경에서는 파랑새야. 근데 2번 배경은 이제 파랑새가 아닌 거지. 그래서 갑자기 왜 파랑새인데 왜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안에 이제 팩 여러 개 넣어놓고 이제 교체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네. 제가 옛날에 이제 그것도 한참 됐는데 VR이 거의 초창기에 테스트 한다고 그 업체에서 나와서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갔지.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어떤 뭐 대통령 연설 같은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뭐 대통령 연설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딱 썼는데 이게 정말 내 주변 모두가 바뀌는 거라서 앞에서 누가 연설을 하고 있고 내 주변에 그 관중들이 있는 거죠. 그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선이 정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는 고개를 돌렸는데 사실 근데 그 자리에는 내 옆에 다른 체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나는 고개를 돌렸는데 영상 안에 다른 관객들이 있었고 내가 어머 이렇게 옆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마치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난 화면 안에 딴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막 고개 돌리고 막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당장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마자 엄마한테 이거 사내라고. 그렇죠. 지금 빨리 이거 사내라. 이제 하하. 나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거 받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하겠네요. 저도 정말 그때 결제할 뻔했거든요. 대단한 절제력인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떼돈 버셨겠다. 아하. 그때 이제 동네 아이들 다 이렇게 한 명씩 꼬셔가지고 야 한 번만 해봐라. 그럼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사달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지금 뭐 파랑새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지금 뭔가 나왔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VR 장사를 하셨군요. 네네. 그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손녀가 얘기하겠죠. 자, 몇 프로 달라고. 내가 연기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아하. 빨리 커미션 달라. 이제 이야. 이렇게 하겠죠. 좀 슬프지만, 네. 아니면 그 현실적인 손녀가 그 다단계의 원래 맞아, 그 있어. 떼갖고 오는 사람이 손녀군요. 그런 그건 확률이 떼가지고 많지. 오는 사람이. 아하. 할머니 또 교육시켰구나. 네. 그럴 수 있죠. 이거 할머니가 해야 잘 팔린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쓰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들뜨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굳이 옆집에 가서.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꼬마들은 다 이거 산 거예요, 이제. 아, 그 이미? 크리스마스에는. 전부 다 이거 산 거예요, 이제. 음. 이 집이 마지막이었을 거야, 이 집이. 제일 그렇게 가난한 파는- 집이라 가지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위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라.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제일 가난한 동네 제일 가난한 집이라서 마지막으로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한번 시도나 해보자 이러면서 했을 수 있는 거죠. 깜짝같이 넘어갔겠네요. 아유. 근데 중간에 그 뭐 나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장면을 왜 넣는 건지. 그래서 그 나무 할아버지가 되게 화를 냈잖아요. 인간이 잘못하지 않았냐, 우리한테 어. 오랜 시간 잘못하지 않았냐. 도끼 같은 걸로 우리를 찍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무 할아버지도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잘못한 사람한테 혼을 내야 되는데 잘못 안 한 애한테 왜 혼을 내는 건지 이 애가 나무를 한 것도 아니고 좀 우리가 이런 건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되지 않나. 근데 뭔가 어떤 같은 그룹에 있다거나 뭐 그런 카테고리에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잘못 안 한 사람한테도 계속 그걸 더 씌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건 좀 근데 심지어 이게 동화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이제 뭐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근데 이렇게 하면 잘못 안 해도 뭉뚱거려서 혼내도 돼가 돼버리잖아요. 뭉뚱거려서 비난해도 돼가 되어버리니까 요거는 좀 불공평하다. 얘가 도끼를 들고 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뭔가 해야 하는 행동을 사실은 한 것도 아닌데 이 할아버지 너무 화내셨다. 나무 할아버지. 그리고 뭔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을러진 이런 거 다 PPL 아닐까요? 혹시 그 안에 있는 모습 다 보여주는 게. 그거 PPL일 것 같아요. 아하. 그 의자 그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브랜드 의자야, 브랜드 의자. 그러니까 그 전구 이런 것들이나 전부 다 그 안마의자. 그리고 나는 사실 이 PPL 중에 난 가장 최고는 그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빵이 왜 나옵니까, 사실. 그 뭐 보자하는 게 뭐 고양이 개는 그렇다 치고 빵이 왜 보자하러 나오냐고. 그 정말 빵이 있었던가요, 거기에?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 좀 좋았거든요. 너무 내용이 첫 장면인데 너무...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면은 내 앞에 마지막에 나왔어, 내 나왔는데. 앞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빵이,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한테 있던 빵이 등장했다고 하기에 저는 고양이 이름이 빵이었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빵이었다는 거군요. 정말 빵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빵이 나왔을 때 이게 뭔가 뒤에 연관이 되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 집에 갔을 때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빵이 항상 차려져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항상 PPL이었던 거지. 이야기 이제 그게 저게 박철래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고 뭐 이런 거 잘 이해 안 되는 거 별표 해놓고 하는데 지금 제가 빵 해놓고 물음표를 해놨단 말이에요. 정말 빵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빵에 간다 할 때 그 빵. 아! 뭔가 이 악한 자들이 빵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가니까 언제 갈 거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 새로운 세상에 오려면 일단 빵에 보낼 거 보내자. 그렇죠. 하면서 하도 안 오니까 이제 빵이 직접 돌아다니는 거지, 찾으러. 잡아가는 건가요? 네. 빵이 돌아다니면서 잡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빵이 돌아다니면서 빨강새를 잡아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뭐 나무 마을도 가고 뭐 그 의자들이 많은 곳도 가고 해서 뭔가 그런 다른 나라를 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했던 게 이 두 가지는 약간 컨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를 가면서 뭔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거나 뭔가 그런 생각을 주고 싶었으면 그렇게 가던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게 약간 미래에서도 파란색을 못 찾았고 과거에서도 없었고 현재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여기에 집중을 하던지. 근데 이게 너무 두 개를 그냥 막 섞어놔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미래만을 얘기하는 쪽도 틀렸다. 과거만을 얘기하는 쪽도 틀렸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후반부에는. 근데 전반부에 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인간의 욕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를 담으려고 했을까? 나 좀- 아니면 차라리 진짜 미래, 현재, 과거를 그냥 위주로 다루던지. 그걸 다루던지. 근데 또 앞에 또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또 너네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항상 함께 한다라는 또 메시지를 주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싶어 했어, 이 작가가. 좀 욕심이 좀 과했다. 맞아요. 이게 뭔가를 많이 해놓고서는 그냥 짜깁기 한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어디 이렇게 버튼 눌러서 갔잖아. 그럼 갔다가 와. 그러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거 같아요. 너무 유익하려다 보니 무익해진 동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랑 반대네. 네네. 너무 과했다. 과해서 무익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졸게 만든다. 지금쯤 다 듣고 계신 분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재미가 없네, 이게. 그리고 정말, 보통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뭔가 화를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는 좀 이렇게 되는데, 화도 안 나. 안 들었으니까요. 잤으니까 그렇지. 이게 뭐 뭘 하나, 알아야 화를 내지 모르는데. 이게 하나하나 내용이 이렇게 띄엄띄엄 듣는데, 화도 나지 않아. 그리고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런 동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정말. 최근에 본 동화 중에 정말 특이한 동화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진짜 이야기 한 3개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로도 나눌 수 있을 만큼인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네요. 안타깝네요. 이 작가분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이것도 크게 감동으로 다가보지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것에 감동이 좀 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소재를 옆집 손녀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서 뭐 어쩌라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옆집에 여자아이를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서로 또 정분이 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윗감으로 삼는다거나. 그래서 이 아이가 검사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상에. 네. 할머니가 완전- 장모님이 되는군요. 작가만큼이나 굉장히 개연성 할머니 있는. 요양원 운영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새는 다시 빨강새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 이렇게 파랑새가 됐다가 빨강새로 그 새가 가지 혹시 않습니까? 새누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빵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러면 좀 완벽해지는 스토리가 아닐까. 그렇네요. 조금 이해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사람들을 조금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이 뭔가 VR을 쓰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걸 보는지. 진짜 놀랍던데요. 뭐 지난번 대선 토론을 봤는데도 분명히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같은 TV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본 게 아니라 딴 걸 봤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지금 했던 대선 토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이번 그러니까- 대선 토론에서도 오히려 거기서 의견이 나뉠 수가 그러니까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의 없게 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또 다른 VR을 쓰고 있는 사람은 와, 이 젊은 사람이 완전히 주도적인 사람을 완전 발라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설 발랐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토론을 하는 거지. 그렇죠. 서로 뭔가 그렇죠. 대안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상대편에게 막 해서 발라놨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닐 텐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공격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근데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은 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던데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저는 제 아는 분이 재외국민 투표를 했어요.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끝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찍을지 몰라서 끝까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난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고민이 되면 끝까지 고민할 수가 있지? 이번 대선에서?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고. 정말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6명인가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랑 누구를 고민하면 그렇게 막판까지 고민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크게 들었습니다. 어떤 조합을 해봐도 그렇게 고민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한 6개월 전, 1년 전에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대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물론 대선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지만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3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22년도부터더라고요. 근데 22년도 정권이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네네. 우리는 그때부터 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래전래 동화가 2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정권 네네네. 바뀌기를 염원하면서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내란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럼 그 내란을 막기 위해서 애쓴 곳은 한 곳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지금 고르지 못한다는 게 참 이상한, 뭘 고른다는 건지. 네. 근데 그러면 그 후보 대 다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고민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고, 그럼 만약에 그 후보가 너무 싫을 수 있잖아요. 난 그 당은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는 고민할 거리가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서 다른 후보들 사이 이번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조합을 이래저래 바꿔보면서 생각했지만 어떻게 고민할 수 있지? 저도 오늘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왜 좋아? 라고 갑자기 묻더라고요. 한 친구가. 제 카톡 사진을 그분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아, 황교안 씨로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너는 그 사람이 왜 좋아? 하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뭐 척 보면 압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진짜. 아, 그래서 제가 전 봤다고 하지 그러세요. 정을 봤더니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참 그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고 나면 그 얘기만 하고 넘긴 했는데 그래도 내란을 일으킨 사람과 그 당을 찍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건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참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5.18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무렵쯤에는 이제 민주화가 된 후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독재라던가 뭐 이런 세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그 공포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도 내란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야 그건 안 되지 그건 단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약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야 설마 뭐 계엄을 한들 뭐 다 그렇게 잡아가겠어? 다 죽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설마 그렇게 했겠니?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란이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좀 거리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살인미수나 강도미수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누군가를 잡아와서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공인으로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곳을 침입해서 뭐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까지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못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는 게 그쵸.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내일이라고 생각해보면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창문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고 하면 그거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결국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지금 군인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걸 우리 전 국민이 생중계를 봤음에도 봤죠. 불구하고, 예. 그거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뭐 설마 뭐 죽였겠어? 뭐 그러려고 했겠어? 라는 생각을, 한 것도 참, 신기하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길 왜 갔냐는 거죠. 헬기 타고. 그렇죠. 자랑하려고. 나 총 있어. 그래, 이번에 그 이모군도 왜 담 넘어가지 않았냐는 말에 대답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근데 그분은 진짜,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 이렇게 하는 거 나오고. 정말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진짜 멍청하거나 사악하거나 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그쵸. 생겼다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도 없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굉장히 조롱하고 또 뭐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어떤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자기가 너무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뒤를 잇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다시 태어났거나 난 그 마음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주식 그렇다고 사듯이 해서- 요거 오르겠네, 요거 요새 좀 주가 좋네 하는 그 매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본인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멍청하거나 사악하거나 둘 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 그쪽에도 VR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또 꽤 있더라라는 그렇죠. 것. 네. 된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에도 그분이 아직 후보로 남아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꾸 어디서 지령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인터넷에 누가 올린 글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 쓴 장애인의 날 오행시를 누가 올렸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되게 잘 썼어, 초등학생이. 잘 썼으니까 올렸겠죠? 그 장애인의 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 장차 나비가 될 예, 애벌레는 인들이 인간들이 무관심한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오, 너무 잘 썼죠? 오. 그리고 이게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장애인의 날에 어머. 대한 그 오행시로 와,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신 분도 그래서 올렸겠죠. 저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괜히 그냥 한번 읽고 싶었습니다. 유군 시인이신가요? 우리가 방금 직전까지 얘기했던 그 젊은 정치인은 참 이해하지 못할. 그렇죠. 네. 그 그런 정치인은- 사람들 왜 지하철을 타러 나오느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인데. 참.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생보다 못하네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이걸 쓴 아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그런 오행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멍청했거든요. 제가 6학년 고백하시는 건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 뭔가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반 이제 6학년 5반이었어요.
막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5호차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막 기다리는데 그렇게 오는데 하필이면 또 6호차, 7호차가 먼저 온 거죠. 빨리 우리 반 차가 오면 좋겠다. 빨리 타서 그 수학 여행지로 가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제 그 뭐 8호차나 이런 게 왔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 반 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만 했는데 제가 정말로 일어나서 움직였나 봐요. 이 VR을 쓴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증언에 따르면 내 옆에 애들과 담임쌤 증언에 따르면 제가 일어나서 그 차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렀대요. 야 아니다 5호차 아니다 하고 막 불렀대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그 반 아이들과 함께 그 차를 제가 탄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자리에 앉은 거예요. 뭔가 홀린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반 애들이 막 목 놓아 불렀대요. 야 하면서 너 어디 가는데 하면서 막 불렀대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도 들리지 않은 채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다른 반 담임선생님 오더니 너 왜 여기 탔어 하고 내리라 그래서 내렸거든요. 불과 한 50초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해프닝이지만 그럼 제가 내렸을 때 이제 애들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애들이 소리쳐서 불렀다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과 이제 담임선생님께서는 몇 번 부르다가 아유 나나뿌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저렇게 가게 놔둬라. 나나뿌라? 나나뿌라 아이고 야겠노. 그냥 이제 이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쟤는 돌아올 거다 어쩌겠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나 라는 생각과 초등학교 6학년이면 클 만큼 컸는데 1학년도 아니고 거의 뭐 사춘기 오기 직전인데 내가 그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가 안 보일 수 있구나. 뭔가 그런 것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몇십 초 만에 돌아올 때 그 허탈감 그게 지금까지로 기억에 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초등학생의 시는 뭐죠? 아니 지금 비교할 사람이랑 비교하십시오. 이 초등학생은 지금 너무 잘 썼고 오늘 내용부터 시작해서 참 비교까지 참 난해하네요. 네. 이해도 어렵고 논리도 어렵고 진짜 저한테는 좀 많이 오로지 힘드네요. VR로만 해석할 수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진짜.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헷갈리실 텐데 꼭 VR을 우리 PPL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VR.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도깨비 방망이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한 10회 연속 도깨비 하고 이랬는데 참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뭐 정말 한참 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계속 정도 했는데 안 들어오면 VR로 미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무익한 방송을 새날이 오기 전에 세상에 오기 전 놀랍게도 마지막 방송. 맞아요.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 마지막 방송이라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옛날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구나. 정말 끈질기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금 네네. 옛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제 곧 그렇습니다. 터널의 끝. 새로운 새 빛이 세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파랑새가 미래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투표하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투표하시고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투표 다들 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나도록 합시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표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바뀔 수 세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세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발. 안녕.